오늘은요, 체포와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체포제도란 과연 왜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체포는 많이 들었죠? 그죠? 뭐 뭐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 체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체포제도. 구속은 뭐야? 자, 그 사람을 깜빵 같은데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적으로 개념으로 이 두 개의 제도를 따져볼 때 체포는 짧은 시간 내에 신병을 확보하는 거고, 구속 같은 경우에는 긴 기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김 씨라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김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사람은 죽어 있어. 사람이 시신이 뻗어갖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김 씨라는 놈이 아까 전에 와갖고 사람을 칼로 찌르고 어디 도망쳤다. 근데 경찰관이 그 일대를 다 수색했는데 이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철수했다가 다음날 가갖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집이 어디 산다는 거야. 그 집에. 그래서 경찰관이 찾아간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만 이 김 씨라는 놈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인데 너 이 새끼 너 사람 죽였다면서? 너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가갖고 너 조사 좀 하자. 그랬더니만 김 씨라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 경찰 선생님 증거 있어요? 제가 사람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요? 저는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 간서 가서 조사하면 다 나와. 일단 가자 했는데 얘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고 찾아가서 경찰관서에 나오라 해도 나오질 않아요. 강제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경찰 차에다가 태워갖고 막 강제 연행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 연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증거로 이 사람을 강제 연행을 합니까? 그래서 경찰관서에 나오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경찰관서에 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경찰관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김 씨의 동의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데리고 오는 것을 임의동행이라 그래요. 임의동행. 근데 이 임의동행을 이 김 씨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관서에 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증거 있냐? 나를 왜 데려가려 그러냐?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증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출석을 불응하고,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참 난처하단 말이에요. 일단 얘를 데리고 와야지 조사를 해갖고 구속을 하던,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뭐하든 할 텐데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 김 씨를. 자, 이런 경우에 되게 난처하겠죠. 얘를 데리고 와야지 혐의를 밝힐 거 아닙니까? 그죠? 경찰관서에 데리고 와야 혐의를 밝힐 거 아니야. 근데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응?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995년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다른 방도가 없어. 그래서 김 씨한테 가갖고 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 갑시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놈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는 놈들도 많아. 자기는 죄 없다고 그냥 무작정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혐의를 밝히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은 경찰 관서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일단 데리고 와야 조사할 거 아니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체포제도예요. 체포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1995년 이전에는 이 체포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구속제도밖에 없었어요. 구속제도밖에. 그래서 긴급구속이라는 게 있었고 구속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95년 이전에는. 80년대죠.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이죠. 그때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많아서 1995년에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경찰 관서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체포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 체포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속할 때처럼. 체포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체포영장이라는 걸. 그래서 체포영장은 범죄의 혐의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을, 김 씨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주민들이 말하는데 지목하던데 김 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의 집에 갔더니만 피 묻은 신발이 거기 하나 있었다. 뭐 요런 정도 간단하게 그런 소명을 하게 되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관이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적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서에다가 그렇게 적시를 해놓으면은 판사가, 그죠? 판사가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체포영장을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김 씨한테 가서, 야, 너 체포영장 나왔어, 너 거. 보여주고 얘를 경찰관서에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경찰관서에는 데리고 왔는데 얘를 무작정 뭐 일주일이건 3일이건 4일이건 막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해봤자 48시간 정도를 경찰관서에 머물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48시간 이내에 이 김 씨에 대해서 혐의를 밝혀내야 돼요. 경찰이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야, 너 거기서 너네 집 신발에서 너 피 묻은 거 있던데? 너 그리고 너 그 시간에 어디 갔었어? 너 동네 사람들이 근데 네가 죽인 거 맞다던데 뭔 소리야?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의 진술을, 김 씨에 대한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다가 적어서, 그죠? 적어서 뭐라 그러죠? 혐의를 갖다가 밝혀내겠죠. 그래서 이 김 씨를 갖다가 구속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이제 구속하고자 할 때는 우리 형사소송법 법전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라는 것은 바로 48시간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바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하지 못하면은 석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체포 제도는 일단 경찰 관서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죠? 짧은 시간 내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제도가 뭐다? 체포 제도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 체포 제도도 최대 경찰 관서에서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바로 48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은 얘를 석방해야 돼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은 얘를 석방시켜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체포제도는 어쨌든 경찰관서에 일단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 그죠? 짧은 시간 내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1995년에 만든 제도가 체포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장기간, 길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병 확보를 장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바로 구속이라 그러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 보세요. 자, 일단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죠? 여기 보세요. 체포영장을 받아서 경찰관서에 데리고 와갖고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이 경찰관이 최대 경찰관서에 그놈을, 그 범죄자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입니다. 열흘이에요. 그 열흘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혐의를 밝혀내야 됩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열흘 동안 사법경찰관 열흘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신병을 넘기지 못하면은 경찰관은 또 이 범죄자를 또 석방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10일 이내에 혐의를 밝혀내서 검사에게 인치를 하잖아요. 보내줬잖아요. 검사한테 신병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열흘 이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기소라 그러죠. 공소 제기를 1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은, 조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서 기소하지 못하면은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열흘이거든요. 검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서 일단 경찰관이 열흘, 그 다음에 검사가 열흘, 이렇게 해서 20일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안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죠. 공범이 있어갖고, A, B, C, D, E, F, G 해갖고, 공범이 10명, 20명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사할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사에게 허가를 얻어갖고,
판사에게 허가를 얻어갖고 1차에 한해서 한 번만 됩니다. 한 번에 1차에 한해서 한 번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관서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최대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신병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반드시 열흘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3일도 가능해요. 3일.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한 3일 정도가 더 필요해. 이틀이나 3일 정도가 더 필요해. 그래서 판사에게 10일을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혐의를 못 밝힌 부분이 있어서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판사님 3일의 시간을 더 주세요. 해갖고 3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8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10일 다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열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허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사기관에 최대한 대꾸해 줄 수 있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30일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우리 경찰 관서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일단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죠. 그죠? 딱 갔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현행범인이 아니라 그죠? 조금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그 범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동네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김 씨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살아요? 했더니 저기 빌라 어디 산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갔더니만 김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 집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너 임마 어제 사람 죽였다면서 경찰서에 가갖고 너 조사할 게 있으니까 가자 했는데 아저씨 증거 있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이러면 얘를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자고 얘기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지 얘를 구속을 시킬 텐데, 그죠? 혐의를 밝혀서 구속을 시킬 텐데, 일단 조사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살인범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1995년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일단 경찰 관서에 데리고 와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체포제도예요. 그래서 경찰 관서에 일단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체포제도인데 그래서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의 우려로 바로 두 가지 요건이죠. 1995년에 이 체포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포제도는 최대한 경찰 관서에 그 범죄자, 피의자를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인데 그 48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를 밝혀서 구속하고자 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라는 것은 48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이틀이겠죠. 그죠? 체포시로부터 바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를 풀어줘야 돼요. 석방시켜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을 설명해 볼게요. 구속을. 자,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좀 기간을 신병 확보 시간을 좀 체포보다는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관서에 최대 10일을 머무르게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인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사에게 인치하는 데 있어서 10일을 이내에 인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범죄자, 피의자를 석방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 피의자가 검사 손에 넘어갔어요. 검사에게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는 열흘 이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라는 것은 공소 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흘 이내에 기소하지 못하면은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열흘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의 혐의를 다 밝혀냈어요. 증거하고 전부 다.
그런데 한 이틀이나 3일 정도가 더 필요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3일 정도를 더 판사에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은 3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5일이 더 필요하다. 5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8일이 필요하다. 그럼 8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최대 10일까지 연장해 준다는 거야. 판사가 영장을 열흘까지 연장해 줘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최장 30일 동안 수사관서, 경찰과 검찰은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체포제도 왜 생겼는지하고 구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경찰 시험 2024년도 시험에 1차 시험에 그죠 나왔는데 30번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특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30번에 대한 설명을 또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마칠게요.